다이어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다이어트법, 간헐적 단식. 먼저 간헐적 단식이란 공복 시간을 유지하여 체내 인슐린을 억제해 지방의 축적을 막는 다이어트법입니다. 시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침은 거르고 저녁부터 먹지 않는 16대 8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간헐적 단식 2개월 하고 15kg 뺐어요. 일주일만 해도 3에서 4kg는 그냥 빠져요. 진짜 감축. 간헐적 단식하고 나서 신체 대사가 좋고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이 간헐적 단식을 경험해 본 분들 모두가 칭찬 일색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간헐적 단식 정말 모두에게 좋은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맞지 않는 사람과 부작용,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고도 살이 더 찐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만 먹고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16시간을 굶는 간헐적 단식을 진행해온 40대 박모 씨는 처음 한 달은 3kg이 빠졌지만 한 달 후에는 시작할 때보다 1kg이 더 찐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스트레스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 간헐적 단식은 공복 시간에 제한을 두고 먹는 양과 음식에 크게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박모 씨의 경우 긴 공복 시간으로 식사 때 보상 심리로 과식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과식을 했다는 죄책감, 혐오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면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렙틴의 분비가 줄고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의 분비는 늘어나서 간헐적 단식의 공복으로 인한 체중 감량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시간의 공복으로 식사 때마다 과식을 하게 되어 하루 섭취 칼로리량 자체가 높아지면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긴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 방법일 수 있으니 공복 시간을 줄이거나 시간에 제한을 두지 말고 세 끼를 모두 챙겨 먹되 섭취 칼로리에 제한을 두는 다이어트법으로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 그냥 적게 먹는 거보다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좋다던데 뭔 소리세요? 사실 간헐적 단식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으며 효과가 있다 없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먹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섭취하는 칼로리량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뉴욕타임즈에도 실린 미국 툴레인대 의과대학 연구진의 간헐적 단식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비만인 139명을 두 팀으로 나눠 한 팀은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에만 식사를 하는 간헐적 단식을, 나머지 한 팀은 먹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두 팀 모두 일반인의 하루 섭취 적정 칼로리보다 낮은 양으로 통일하고 이를 1년간 관찰한 결과 두 팀 모두 6에서 8kg 정도가 빠졌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간헐적 단식을 하든 안 하든 같은 양의 낮은 칼로리를 먹으면 빠지는 게 똑같으니까 간헐적 단식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간헐적 단식이 효과 없다는 거예요? 저 연구 하나로 효과가 없다고 할 순 없겠죠. 분명 간헐적 단식으로 효과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간헐적 단식의 장점은 존스 홉킨스 의대의 2019년도 논문에서도 밝혀졌는데요. 6시간 식사와 18시간의 단식을 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지고 항노화 효과 및 비만이 걸릴 확률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적은 양의 칼로리를 시간 제한을 두고 먹냐 안 먹냐의 방식의 차이이며 시간 제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섭취 칼로리량을 적게 먹는다면 살은 빠진다는 것입니다. 국내 비만 분야에서 유명하신 오상우 교수님은 간헐적 단식뿐만 아니라 누구든 다이어트 초기에 식사 패턴을 바꾸면 체중이 빠지지만 점차 효과가 떨어지니 다이어트가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평소 먹던 세 끼를 먹으면서 양을 줄이는 게 가장 안전하며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각자에게 맞는 방법들이 다르니 남들이 효과가 좋다고 하여 본인에게 맞지도 않는데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첫 번째, 단맛에 대한 통제가 안 된다. 간헐적 단식을 진행하며 일정 기간 동안 단식으로 인한 저혈당에 빠졌을 때 고혈당을 원하는 내 몸을 억제할 수 있는 단맛에 대한 통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단맛 통제력이 없는 경우 간헐적 단식으로 인한 저혈당 상태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해 단순 당에 대한 욕구가 강해져 오히려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 몸의 기초 대사가 잘 안 된다.
단식을 하게 되면 신체는 위기를 느끼고 기본 생활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인 기초 대사량을 낮추고 섭취하는 칼로리를 저장하는 절약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평소 근육량이 너무 없거나 기초 대사량이 너무 낮은 사람의 경우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가 심하고 민감하다. 앞서 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에 취약한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더욱 신경 써서 진행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몸속의 비타민 요구량이 증가되어 식탐이 증가하는데 이때 단식을 하게 될 경우 비타민 밸런스가 망가지거나 폭식 본능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기저질환이 있거나 건강하지 않다. 간헐적 단식은 임산부나 수유부, 성장기 청소년, 섭식장애나 간질환, 신부전 등의 질환을 가진 분들은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저혈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언급했던 부분들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진행해 봐야 본인에게 맞는지 알 수 있겠죠. 저는 일반적인 간헐적 단식의 방법보다는 진행하며 흔히 겪을 수 있는 부작용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부작용 첫 번째, 두통. 두통은 일시적이며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두통은 평소 염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다가 소금 섭취가 갑자기 줄어서인데 이때 물에 소금을 넣어서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변비. 아마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상일 것 같은데요. 변비는 음식물의 섭취량이 적기 때문에 생기며 단식하지 않는 기간 동안 섬유질의 섭취를 늘리면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 섭취가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찾아 먹기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차전자피환을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물과 함께 먹으면 장 속에서 부피가 커져 포만감과 변비에 도움을 주고 환 타입이라 먹기도 편합니다. 고정 댓글에 차전자피환 정보를 남겨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은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속쓰림. 단식을 하다 보면 속쓰림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속쓰림을 예방하려면 식사량을 늘리지 말고 평소대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직후에는 눕지 않는 것이 좋으며 탄산수에 레몬을 넣어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작용들은 흔히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지속적인 구토, 메스꺼움, 현기증, 무기력, 피로, 저고혈당처럼 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식을 멈추고 병원에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간헐적 단식에 대해 말하다 보니 너무 단점 위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분명 간헐적 단식을 꾸준히 진행해오며 유지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간헐적 단식을 해오고 있는 박용우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이미 내가 만들어 놓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전략일 뿐이지 공복 14시간으로 더 건강해지진 않는다고 말이죠. 음식의 종류도 가려야 하고 운동도 추가되어야 하며 오래 앉아있는 시간도 피해야 내 몸이 바뀌는 것이지 공복 14시간의 간헐적 단식으로만 더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든 자신에게 맞으며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인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다이어트법이 맞다는 맹신보다는 상황에 따라 나에게 잘 맞는 다이어트법으로 영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 눈바디, 인바디에 큰 변화가 없어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래에 다이어트를 하며 살이 빠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신호들에 대한 영상을 첨부할 테니 시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더 쉬운 다이어트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아주 호쭉해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